네, 안녕하세요.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의 약간 흐름과 부동산의 연계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주봉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80포인트만 넘어간다면 다음 주 시장은 좋을 것이다. 네. 주봉상 일봉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빠졌는 거를 그대로 다 해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5일선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5일선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5일선을 뚫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일목을 뚫고 870포인트 요 자리에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샀어요. 그죠? 제약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요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파동상으로도 1파 2파 3파 찍고 4파 조정받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단은 2파 고점 자리를 깨트리긴 깨트렸어요. 근데 깨트렸지만은 과하게 깨트린 건 아니다. 네, 우리 파동 이론상 앞에 고점만 깨면 되잖아.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사실 좀 밀리긴 했지만 이제 A파 B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고점 1파동 고점을 깨긴 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려는 의지를 좀 보인다. 그리고 일목을 이제 빠지지 않고 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네,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고 중요한 이평선도 일단 깨지 않았어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파란선을 추세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깨졌다고 하면 저도 주식 당분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역비열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시장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단기간 계속 여기서 부딪히면서 올라가겠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런 시장이 또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는 기대감과 저점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일단 갭으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메이저들 매도 속에서도 자리는 좀 지켜줬다라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다음 주 이제 8월 6일차 주, 네,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장은 이렇게만 보고요. 부동산 요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집값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부모님 집도 그렇고 어떻게 집을 지금 팔아야 할까? 안 팔아야 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집을 이제 사서 물론 오르면 좋죠, 그죠?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오르면 좋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뉴스 보셨죠? 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좀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치를 하나 서버 작업하다가 설치를 잘못해서 팝업 창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지금 팝업 창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그래서 인터넷을 못 켜겠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켜버리면 막 5만 개 이상한 잡동사니가 떠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제가 못 보여준다는 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이제 8월이죠. 8월. 오늘은 이제 8월 4일입니다. 11시네요. 11시. 지금 현재 서울 집값 또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고점 갱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러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비수기입니다. 주택시장에 여름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고점을 갱신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성수기가 돌아오잖아요. 성수기가 돌아오면 과연 집값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일단 뭐 지방권에서 저처럼 지방권에 사시는 분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그래도 뭐 저희 대구 사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나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뭐 10억대 이상 아파트들이 많고 뭐 지금 이제 달고벌대로 이제 이쪽 잘 모르 수도권 잘 모르시죠? 지방권에는 하여튼 뭐 이래 주요 도로 끼고 있는 데는 지금 뭐 거의 평당 한 1,500 이상 2,000 가까이 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서울에 비해서는 싸죠. 네.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 집값은 내릴까요? 막 지금 막 부동산 정책 정부에서 막 부동산 규제 막 쏟아붓죠. 규제래. 규제 이거죠. 예. 네. 막 쏟아붓고 있는데 과거 부동산 정책으로 뭐 규제할 때 이후 상승폭은 컸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네, 여기 있네. 이렇게 뭐 부동산이 올라가다가 부동산 정책을 딱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빠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바로 반등합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여기서 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올라왔어요. 막 올라왔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뭐 2000년 초반. 맞죠? 그러다가 2012년, 13년 기점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2018년입니다. 그죠? 부동산 규제로 이제 막 이럴 때부터 건설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2017년 때 건설 경기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2017년에 건설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쭉 빠졌는데 지금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현재 여기입니다. 현재 여기에요. 현재.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현재인데 서울의 집값이 여기서부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는 뭐 10만이 알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보는 서울은 오릅니다. 뭐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서울은 오른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이전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전. 왜?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그죠?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지. 서울에 있는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강남을 살고 싶어도 비싸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금 여유가 생긴다. 로또 당첨됐다. 정말로. 로또 당첨. 우리 주식 대박으로 합시다. 주식이 대박 났다. 그럼 어디 갑니까? 서울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인천 이런 데 사시다가 인천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가 서울 수도권 다 말아서 하여튼 뭐 인천 이 지역에 산다.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서울로. 친구들도 보니까 인천에 사는 애들이 많아. 근데 집이 또 비싸요. 또 보니까 비싸더라고. 근데 왜 서울 안 사냐 하니까 너무 비싸대. 서울 복잡하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대. 그러면서 지하철을 한 시간씩 타고 갑니다. 한 시간씩 타고 가더라. 그러면 야, 돈 있으면 나중에 서울 가겠네? 그러면 서울 들어가고 싶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래. 그러면 서울에 수요는 많다. 네.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라든지
서울에도 다 역세권에 역세권이라든지 뭐 주요 이제 뭐 자리들 좋은 자리들 많잖아요. 네. 뭐 강남권, 뭐 강북권도 요새는 뭐 많이 뜬다고 하는데 하여튼 강남권까지만 합시다. 강남권에는 몰릴 수밖에 없죠.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나빠진다. 왜 주식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건설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제 다시 들어와서 고점을 갱신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건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건설을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 없었잖아요. 없다가 지금 모든 걸 지금 재개발도 하고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짓고 요새 얼마나 전국적으로 건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건설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지금 막 새 집 살고 다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유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설 경기를 좋아해줘야 돼요. 만약에 건설 경기가 나쁘잖아요. 건설 경기가 나쁘다 라고 하면 3% 성장해서 1.2% 정도 1.2에서 1%에서 1.23 정도 1.3까지 할게요. 정도 성장밖에 없다. 왜? 경선이 내수주잖아요. 수출하는 기업만 좋습니다. 삼성만 좋은 거예요. 삼성만 좋아요. 수출하는데 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14조 삼성 영업이익 14조 뭐 해가지고 15조로 칩시다. 이거 뭐 어디다 푸는데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실질적인 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제조업에 관련된 차들이 계속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건설주 어땠어요? 건설주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2분기, 3분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꺾인 거잖아요. 사실 영업이익에 따른 만약에 올해 뭐 GS건설이 그리고 뭐 현대산업개발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6개월 선행이잖아요. 주가는 6개월 선행이잖아. 그죠? 그러니 건설주는 올해 고점이잖아.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그죠?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더 이상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도 더 짓기도 힘들고 만약 이랬다 칩시다. 예. 정부가 이제 규제를 했으니까. 근데 정부 규제 이후에는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잠시 멈추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정부에서 아파트값 절대 때려잡지 않습니다. 네? 절대 때려잡지 않아요.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그냥 잠깐 멈추기 위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요거 멈추기 위한 거라니까. 요렇게 이만큼 멈추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시 부동산 정책 써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파트 가격을 쭉 못 가게끔 잠시 그냥 규제하는 겁니다. 자, 말이 또 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갑니다. 이제 북한으로 갑니다. 경업 사업. 북한에
뭐 리조트 짓고 있잖아. 리조트 뭐 지금 뭐 저 위에 뭐 한다 하는데 리조트, 뭐 건설, 이제 뭐 아파트, 빌딩, 이거 뭡니까? 해외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 여러분들 해외 수주잖아요. 우리나라들이 건설업이 지금 해외 수주가 없잖아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해외 수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야? 북한이 이거 얘들 지금 해외입니다. 해외. 이거 국내 아니잖아요. 그죠? 통일된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뭐 같은 핏줄 하지만 한 나라 하지만 해외 수주입니다. 그죠? 따지면. 그래서 지금 계속 정부에서 북한과 물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대건설이 있을 것이고, 현대건설 어차피 계속 옛날 그 정부 때부터 북한과의 모든 사업 현대건설이 주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가 그렇다. 근데 만약 종전선언이 시작되고 비무장 지휘 때부터 개발이 된다면 건설 관계는 좀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삼성이 100조 투자하고 하이닉스가 15조 투자하고, 이건 뭔가요?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건설 이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죠. 둔화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막 조졌잖아요. 막 진짜 막 쪼아댔잖아. 막 닭목이 쫓듯이 막 얼마나 쪼았습니까? 대기업 규제 막 엄청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당근을 줍니다. 당근을 준다. 당근을 주면서 야, 국내에 투자 좀 해라. 국내에 투자 좀 해. 내가 도와줄게. 어때? 투자 좀 해. 일자리 창출해.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최저임금 올랐죠. 최저임금 어제 8,530원인가? 8,520원인가요? 하여튼 뭐 이래 됐죠. 자, 최저임금 다 올려놨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놨고, 시급이라고 할까요? 최저시급 올려놨고, 이게 말이 갑자기 꼬였네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애들 이제 건설하잖아요. 투자하면서 정부에서 1조 5천억 지원해준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하이닉스 지금 15조, 뭐 삼성 100조 이러고 있는데 정부에서 꼴랑 1.5조에서 반반 7,500억씩 준다면 지원해준대. 그냥 칼만 들었지 뭐 도둑놈들이죠. 근데 따지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공장을 신설을 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 나오는 거예요. 건설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그죠? 설비 투자하면서 뭐가 됩니까? 일자리. 이것도 뭐 설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밑에 중소기업들, 밑에 중소기업
그리고 인근에 이제 만드는 인근 도시들, 이것도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건설 인력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 경기를, 아파트를 다시 좀 많이 지어놨으니까 건설 경기가 죽으면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정부 탓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부 탓으로 돌아가는 거를 반도체 설비를 하면서 경제 속도를, 성장 속도를 3%대는 맞추겠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그러면서 건설 경기 좋을 때 삼성을 막 쪼아제끼다가 지금 이제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투자해라. 왜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이재용 만나겠습니까? 이재용은 그 뭐라고 대통령 온다고 또 하겠습니까? 서로 지금 이제 윈윈 하자 이겁니다. 국내 투자해라. 너들 뭐 좀 봐줄 거냐? 봐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율 있는 데는 이제 또 경영에 개입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건설 경기가 끝나면서 아파트 집값은 다시 오를 겁니다.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고 2040년이요? 2040년, 40년 정도 되면 인구가 그때부터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기에 따라서 또 이래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좀 적게 쓰면서 또 할 수 있는, 네, 이런데 부동산 대출을 하러 갔는데, 예전에 보세요. 전세 자금은 뭐라 하더라? 버팀목 대출? 그리고 뭡니까? 집 살 때는, 요 이제 아시는 분 집 산다고 대출 받으러 가니까 그거에 대요. 집 살 때는 디딤돌이라며, 디딤돌, 디딤돌 대출.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좀 언어가. 얘는 버팀목이고, 뭐 여기는 디딤돌이고. 집을 사란 얘기죠. 집을 사란 얘기입니다. 예. 집을 사란 얘기예요. 사라는 얘기잖아, 그죠? 왜?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야 하니까. 그래야 보여주기 성장 3%는 맞추겠다. 그러니까 건설이 이제 더 이상 또 규제를 때리니까 이제 반도체로 가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또 모든 게 이제 반도체다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건설주들 이제 빼고, 뭐 제조업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같이 하면 중국 소비주들, 그러면 반도체, 그러면 또 지수 가야 되니까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또 뭐 있습니까? 전기차, 뭐 수소차, 중국 소비주, 이런 거 간다 하면은 이제는 하나 더 뭐 할까요? 증권주. 은행은 또 이제 그겁니다. 은행 이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이제 이제 서민들 빚덩이를 이제 지들의 이익으로 이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일단 은행주 빼고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면 시장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은 좋아진다. 그냥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뭐 상승한다. 근데 그거 아세요? 부동산 투자가 뭐 활발히 되잖아요. 활발히 되면 주식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죠? 부동산 투자 큰 손들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따지면
요것만 또 따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왜 주식 올라가는 뭐 모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펼치는 게 있잖아요. 다세대 이제 그 주택자들, 뭐 세 채씩 네 채씩 보유한 사람들은 뭐 하고 무슨 규제 하니까, 크게 이제 막 돈을 이렇게 막 크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규제를 또 해놨으니까. 그리고 뭐 새로 또 수도권에는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이름이? 아침에 지금 자다 있나가지고 제가 이걸 쭉 찍어서. 뭐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 부동산 거기에 투자 규제하는 그 무슨 정책이 있던데, 뭐 무슨 개발구역 뭐 제한구역 뭐 가면 뭐 있던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집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냥 그렇다, 그냥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새 뭐 제가 부동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식과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더라고. 연결되는 고리가. 그리고 왜 정부가 왜 이딴 노력을 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도 뭐 이유가 있더라고. 다, 예, 이유가 있더라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볼 때마다, 예, 모든 걸 맞춰서 틀에 탁, 이게 막 퍼즐 맞추지 지금 맞춰가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도 뭐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위 1%들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세계가 이제 바뀌고, 뭐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게 자유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도 막 봐서 그렇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뭐 제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같이 사용하듯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도 끌고 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덱스터, 검색기에 이제 또 뜬 종목인데, 한 요정도 600원, 500원, 600원 이때 뜬 것 같아요. 그죠? 재료가 다 아는 건데도 희한하게 또 올라가가지고, 자, 이거 뭐 단순히 매매를 추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화성엔터프라이즈. 서울옥션이, 저는 이 서울옥션이 예전에 이제 막 이때 막 논란이 됐을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만큼 이게 근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일목 밑에 있고 이런 주요 이평선 밑에 있으면 매매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제가 중요시하는 요 파랭이 선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지해 주다가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서울옵션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넥스칩은 저희가 이제 유료방에서 어떻게 이런 선들을 뚫냐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이제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오는 주가 방향을 보고 잡던지 아니면은 그냥 보내주던지 하겠습니다. 종가에 많이 밀렸네요. 그죠? 아무튼 주말 푹 쉬시고, 제가 뭐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이게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아침부터 어제부터 그랬는데 컴퓨터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 고치러 가려다가 어제 또 시장이 또 좋길래 안 갔더니, 주말을 제일 통해서 이게 서버 다시 점검하고 컴퓨터도 좀 다시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서없이 좀 진행을 했는데, 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주말 푹 쉬시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이따 또 좀 부산을 가야 돼가지고, 주말 푹 쉬시고, 아무튼 우리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죠?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공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